안녕하세요. 영화 저널리스트 장성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좀 반가운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뵀는데요. 오늘 10월 22일부터 열리는 18회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영화제의 내용을 살펴보는 헬로 아시프 시간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설명해 주실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위원장님이시죠. 집행위원장 안성기 배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올해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민규동 감독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영화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착실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지세현 프로그래머님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어떻게 개최를 하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상영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주 철저한 방역과 또 좌석 거리 두기를 통해서 상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번밖에 상영을 안 합니다. 1회 상영. 그래서 꼭 보고 싶은 거 잘 찾아서 이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날짜도 이틀 줄여서 4일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월 22일부터 나흘간이면 25일까지 예. 열리는 거군요. 시네큐브 광화문에서. 너무 아쉽죠, 사실. 맞습니다. 그 대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꼭 놓치시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제 준비하시는데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영은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걸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들었고요. 그럼 그 외에 뭐 개폐막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대 행사 같은 것들은 어떻게 열리는지. 예, 개막, 폐막식은 직접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고요.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헬로 아시프처럼 영상으로 아마 접하게 그렇군요. 되려 생각합니다. 캐스팅 마켓, 아시프 포차, 뭐 파티 리셉션 같은 것도 많이 생략을 했죠. 아쉽네요. 예, 물론 저는 그런 영화제 파티 가는 걸 정말 좋아했던 사람인데 올해 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서 영화 찍으신 분들 중에서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극장 상영 기회를 한 번도 못 가지셨던 분들도 진짜 많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올해 아시프 영화제에서는 그런 분들, 창작자분들을 포함해서 관객분들께 극장의 경험을 선물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사위원장으로 초대받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늘 이제 곁에서 혹은 멀리서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가운데서 영화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출품작만 벌써 5,100여 편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예심을 거쳐서 본선에 오른 작품이 국제 경쟁이 43편 그리고 국내 경쟁이 12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쟁쟁하죠? 근데 정말 세계 곳곳에서 온 작품들을 어떤 기준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재밌는 영화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뭐 큰 틀에서는 재미, 감동, 새로움 이런 이제 모든 창작물들에 적용되는 그런 기준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단편 영화를 볼 때는 크게는 화두와 스타일을 놓고 화두와 스타일.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화두는 만들어질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 주제가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이제 부여할까의 맥락이고 스타일은 감독이 보여주는 컨티뉴어티의 영역 그리고 미장센, 연기 연출까지 감독이 보여주는 고유의 어떤 역할들이 얼마나 잘 드러났는지 그 스타일로 영화를 또 보게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프리즘으로 볼 때 이제 좀 재미있고 신선한 영화들을 이렇게 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독님 원래 단편도 만드셨고 또 이전에도 이 영화제 이전에도 단편 심사하신 적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단편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 장편과 차별화되는 매력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편 영화의 매력은 짧다는 거죠. 짧다는 거. 네, 짧아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제 긴 거는 많은 걸 담을 수 있고 보통 짧은 거는 담을 게 적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반대예요. 긴 영화는 우리 허리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 때문에 시간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단편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무한대로 줄일 수 있고 시처럼 그 담긴 게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 영화가 훨씬 크고 깊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영화의 매력이 있는 거고, 근데 짧다고 또 지루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제 그 그릇의 크기에 딱 맞는 이야기를 잘 담을 때 그 짧은 영화의 매력들이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올해 특히나 단편의 묘미를 잘 살린 작품들이 수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 심사를 맡으신 분들이 감독님을 비롯해서 임지영 프로듀서님 그리고 백은하 배우연구소 소장님까지 세 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또 열띠게 심사를 하시다 보면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조율을 하실 건지도 정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심사위원들 중에 심사위원 빌런이라고. 네. 영화계 빌런이 또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작품은 끝까지 정말 양보하지 않는 그런 심사위원분도 계시죠. 어떨지 감독님은 모르겠어요, 어떤 이번에는. 편이세요? 저는 근데 심사위원장이기도 하고 제가 할 역할은 사회자라고 생각해요. 사실 심사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편파적이고 정말 운에 따르는 취향이 반영되는 결과일 수 있어요. 어떤 신이 내리는 절대적인 어떤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특정 심사위원들이 가진 그 주관적 관심과 그 자기만의 시점으로 아마 결정이 될 텐데 사실은 결국은 설득력이 더 있는 사람, 의견이 설득해 나가는 논쟁의 과정을 거치니까 말의 힘, 누가 더 힘이 세냐에 눌릴 것 같은데 그 힘들이 너무 비등할 때는 제가 잘 나서요. 정말 누가 더 그 의미 있는 힘일까, 가치 있는 힘일까를 얘기해서 사회를 잘 봐서 심사를 굉장히 빨리 끝내는 걸로 유명한 정말요? 심사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그 명성을 다정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제가 끝나면 감독님의 명성이 한껏 드높아져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그래머님께 질문 드릴 차례인데요. 올해 아무래도 이 온라인으로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축소되면서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알짜배기만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남았는지. 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국내 작품들한테 집중한 특별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게 됐고요. 그 첫 번째가 올해 이제 센트럴파크 10주년 특별전이라고 이제 국내에서 좀 많이 이제 알려진 국내 단편 배급사인 센트럴파크가 올해 10주년을 맞아졌어요. 그래서 센트럴파크의 대표작들도 좀 돌아보고 저희 영화제와 또 인연이 있는 작품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감독전 같은 경우에는 독립영화계에서 지금 이제 많이 조금 인정받고 계신 뭐 소셜포비아의 홍석재 감독님, 네. 죄 많은 소녀의 김희석 감독님들의 이전 단편도 다시 좀 찾아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또 저희가 단편의 얼굴상이라고 단편 배우들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수상작들이 센트럴파크 작품들에서 4작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작품들도 좀 모아서 보면서 지금 뭐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이학주 배우님, 뭐 이주영 배우님들의 그 얼굴을 알린 그 단편들도 다시 한번 관객들과 나누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단편 저희가 특별히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캐스팅 마켓 매칭작이라고 저희가 2년 전부터 단편 연출자와 배우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기획 행사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획 행사를 통해서 만난 감독님과 배우가 영화를 만들어서 완성작이 나오면 저희가 상영의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행사를 통해서 7작품이 완성이 됐고요. 올해 특별전에서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화제의 지난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단편 영화계의 역사 같은 걸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특별전들이 많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저도 꼭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아시프 하면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를 거뒀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아마 사전 제작 지원 프로그램도 올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사전 제작 지원작이 150편이나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이제 공개 피칭으로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정작을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금이 적지 않다고 네, 들었는데요. 저희가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타고 싶지만 지원하지 않았으므로 네,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수상자분들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끝으로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개막작도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올해 개막작은 핀란드 단편이고요. 더 매치라는 작품이에요. 테니스 경기장에서 만난 두 중년 여성의 대결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이게 경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반칙도 하고 약간 경기가 안 풀리면 막 이렇게 흥분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하는 그 과정에서 이 두 여자가 약간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순간에 와요. 이 작품을 보면서 사실 저희가 경쟁 심사를 보면서 올해 특히 정치적인 이슈나 인종차별에 대한 영화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올해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비록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서로 폭력으로 하거나 등 돌리지 말고 한 코트에 올라 그래도 다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들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이 작품을 좀 선정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규동 감독님이 말씀하신 올해 심사 기준에 딱 부합하는 영화인 것 같은데 개막작으로 선정돼서 경쟁 부분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개막작 이제 작가 감독님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너무 아쉽죠. 국내 단편 감독들은 직접 이제 출연도 해가지고 관객과의 대화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럼 현장을 찾아주시면 국내 단편 같은 경우는 감독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겠군요. 해외 감독님하고 만날 자리가 없나요? 온라인. 저희가 아무래도 그렇게 연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그래도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재 영상을 좀 받고는 있어요. 그래서 작품 전에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를 조금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특별한 환경에서도 영화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관객분들께 또 여기서 영화를 선보이게 될 영화인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실 게 있다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한 우리 영화제를 위해서 방역과 거리두기 뭐 이런 거 굉장히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으시고 같이 오셔가지고 세계의 단편 영화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가 가진 매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은 우리 지금 막 갇혀 있고 다니지 못하는데 특히 이럴 때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고 다른 세계와 연결돼 있다라는 거를 아주 절실히 느낄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굉장히 많은 해외에서 온 영화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이렇게 특별한 기간이 주는 달콤한 휴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꼭 놓치지 말고 잘 즐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마음의 휴식 같은 시간을 선물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 트레일러 상영 뒤에 두 배우님, 김옥빈 배우님, 신지우 배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국제 단편영화제에서 특별 심사를 맡아주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두 분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별심사위원을 맡은 김옥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특별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신지우입니다. 근데 다들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떤 부문을 심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지 여쭤볼까요? 예, 저는 신지우 배우님과 함께 단편의 얼굴상 부분을 심사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영화 부분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배우가 주는 배우상이라 제가 생각해도 진짜 뜻깊은 상인 것 같은데 이 상을 또 신지우 배우님이 지난해 수상하셨잖아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지도 못했어서 너무 얼떨떨한 상태로 이제 상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객석을 보니까 감독님이 펑펑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저도 약간 실감이 나면서 너무 기쁘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또 그날의 감동뿐만 아니라 상금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1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걸로 뭐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상금도 갑자기 받게 돼서 어디에 써야 할지 약간 모르겠었는데 제가 시상식 때가 마침 제 생일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금으로 부모님 맛있는 고기 사드리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너무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올해 100만 원은 어떻게 쓸지 정말 궁금해지는 가운데, 근데 정말 이게 관객분들이 뽑고 이러는 상이 아니라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고 뽑아주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심사에 임하시는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배우님 어떠세요? 저는 심사위원이 처음이어서 아직은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작품들을 보다 보면 어떤 저만의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님은요? 제가 생각할 때 기준은 좀 이 배우를 앞으로 영화계에서 오래오래 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배우가 있을 때 좀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억에 남고 어설프더라도 자꾸 잔상이 남는 배우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배우들한테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해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단편의 얼굴상에서 발굴했던 배우님들한테 너무 딱 어울리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특별전으로 그분들의 수상작들을 다시 상영하겠지만 뭐 이주영 배우, 이학주 배우, 이주원 배우 같은 분들이 이 상을 수상하신 이후로 더 승승장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올해는 어떤 배우분이 그 가능성을 두 분을 통해서 인정받게 될지 진짜 궁금해집니다. 근데 또 이 결과가 폐막식에서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두 분이 이렇게 특별심사위원으로 영화제에 함께 해주시는 건데 이런 모든 말씀을 관객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관객분들께 끝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저는 작년에 영화제에서 너무 좋은 작품을 많이 봤거든요. 이게 또 국제적인 그런 단편 영화제잖아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분들도 단편의 얼굴상에 어울리는 배우가 과연 어떤 분인지 같이 함께 뽑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네. 올해 정말 큰 활약을 해주실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영화제에서 더 여러분들의 선택을 저희가 궁금해하면서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영화제가 연기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열리고 있죠. 그만큼 영화제 환경이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뵙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리두기 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영화제를 즐기실 수 있게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2일부터 나흘간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열리는 영화제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원과 함께 여러분들을 뵙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